네, 본격적인 겨울철이 되면서 날씨도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아지고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혈관과 근육이 크게 수축될 수밖에 없죠.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요, 목이나 허리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겨울철에 더 중요한 척추 건강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오늘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찬 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현대인들의 고질병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척추 질환, 척추 통증 네, 같습니다. 근데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요. 네. 아무래도 그 척추체 목이나 허리 아픈 분들이 많은데요. 뭐 스포츠 손상이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핸드폰이나 노트북 이런 여러 가지 그 구부정한 자세에 의해서 네. 척추체가 변형이 오는 경우가 제일 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그 허리도 일자허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 목도 어깨보다 앞으로 나가게 돼서 일자목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목이나 허리가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C자 커브를 그리는 것이 그 척추 뼈나 연골인 디스크에 압력이 가장 적게 되는데요. 안 좋은 자세를 하게 되면 척추체 압박이 올라가게 되고 그 뼈나 연골도 세포기 때문에 지속적인 압력으로 인해 척추체가 변형이 오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나쁜 자세 일단은 좀 네. 꼭 좀 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척추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좋지 않은 운동도 있다면서요. 어떤 게 네.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이나 허리가 아플 때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이제 자가 치료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네.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에는 이렇게 구부리는 고양이 등 자세 운동을 포함해서 허리나 고관절을 구부리면서 허리나 목에 있는 그 근육을 풀어주는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는 이제 허리 통증의 원인이 근육보다는 척추나 뼈나 연골에 기인하는 것이 한 80% 정도. 그리고 음. 근육 통증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 구부리는 운동들은 원래 근육을 풀어주는 개념으로 개발이 된 거거든요. 예예. 그래서 어, 요즘에는 이제 허리를 피는 운동으로 그리고 코어 운동, 그러니까 허리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내부 복대라든지 등 근육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을 음.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운동들은 이제 우리가 많이 해왔었던 운동들인데요. 그런 이런 운동들을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근육을 풀어주는 목적으로 조금씩 하는 것은 괜찮지만 네네. 내 허리를 고치기 위해서 매일매일 너무 열심히 하면 아. 오히려 좋게 하려는 운동이 오히려 그 허리나 목을 변형을 유발하는 병을 음. 만들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네. 그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이 운동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자세들은 네네. 해도 되는 운동이라는 말씀인 거죠? 마찬가지로 네. 이제 여기 X표가 이렇게 조금 어긋났는데요. 아 다 좋지 그렇군요. 않은. 그러니까 원리는 이제 허리가 구부러지면서 그 디스크가 뒤로 밀리는 그리고 뼈의 압력이 올라가서 음. 당장 근육은 시원하지만 그 네. 다음 날이나 그 다음 주나 이렇게 다시 아프게 되고 또 아. 내가 좋아지는 듯 하다가도 계속 만성 통증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그 구부렸다 일어났다, 일어나는 네네, 무릎도 자세도 마찬가지죠. 무릎을 쪼그리고 예. 앉으면 무릎에 안 좋기 때문에 아. 모든 관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무릎 안 좋은 분들 쪼그리고 앉으면 아프듯이 허리도 너무 이제 특히 바닥에서 앞바다리를 하고 오래 음. 앉아 있으면 좋은 자세가 나올 수가 맞아요. 없겠죠. 좌식 생활이 더 좋지 않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 의자에서 이제 바른 자세로 음. 물론 이제 한 자세로 오래 앉는 건 안 좋지만 꼭 앉아야 된다면 의자를 이용하시고 소파나 또 네. 바른 그 허리하고 어깨를 펴고 바른 자세로 앉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운동도 무조건 이제 좋은 건 아니다는 걸 좀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렇게 나쁜 자세 또 나쁜 운동이 척추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좋지 않나 이렇게 궁금해서 네. 질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척추체 질환은 뭐 디스크라든지 협착이라든지 여러 병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오랫동안 안 좋은 자세나 운동을 한다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척추체가 변형이 와서 일자목, 일자허리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또 예전에는 이런 일자목, 일자허리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병으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일자목, 일자허리가 되면 앞으로 이렇게 C자 커브가 없어지고 앞쪽에 있는 디스크하고 그 뼈의 압력이 정상인 곡선보다 5배에서 15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요. 네네. 예. 디스크가 딱딱해지게 변하는 그 어. 디스크 변성이 쉽게 오게 되죠. 그래서 안 좋은 자세를 하게 되면 또 일자목이 잘 오게 되고요. 네. 특히 이제 노트북 많이 쓰시고 핸드폰도 쓰죠. 많이 보시는데 그렇게 고개를 자꾸 숙이게 되면은 목 같은 경우는 또 쉽게 이제 변형이 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일자목이나 일자허리도 어떤 질병으로 좀 인식을 하고 빨리 좀 개선을 시켜야 된다는 분위기로 바뀌어 나가고 있군요. 자, 다음 그림도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척추 질환의 단계가 이제 그림으로 좀 표시가 돼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흔히 아시는 분들 아는 병이 이제 디스크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죠. 예. 디스크라는 거는 이제 정식 의학적 용어로는 추간팔 탈중증이라고 네.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정상 척추가 왼쪽 그린 모습이라고 한다면 안 좋은 자세나 습관이 있다면 이렇게 디스크가 딱딱해지고 얇아지는 디스크 변성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혹시 그 뒤가 보통 앞으로 구부러지는 동작이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디스크 안에 있는 수액 성분이 뒤로 이렇게 신경 쪽으로 튀어나온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추가 디스크 병변이 오래되게 되면 디스크가 얇아지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신경 뒤에 있는 후관절이 염증이 생기고 관절 인대가 두꺼워져서 네. 앞에 있는 디스크하고 뒤에 있는 관절이 가운데 있는 신경을 같이 좁아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협착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 변성이나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이런 것들이 다른 병들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련의 시리즈로 네. 생기는 그런 병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이제 디스크와 협착증이 같이 올 수도 있다는 점까지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몸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척추를 위협하는 척추 질환들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척추 질환 몇 가지 좀 꼽아주시죠. 네,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제일 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일반적인 근육 통증이나 이런 거는 보통 2주에서 6주 안에 보통 좋아지기 때문에 네. 우리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괴롭히는 그 가장 흔한 병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목이나 허리 디스크는 많이 들어봤는데 등 디스크는 많이 못 들어봤잖아요. 등 디스크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네, 등 디스크. 등은 이제 우리가 갈비뼈로 네. 그 척추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등 디스크는 잘 안 생기게 되죠. 압력이 이제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근데 목이나 허리는 그 디스크와 뼈, 척추뼈가 온전히 그 체중을 받기 때문에 안 좋은 자세나 습관을 하게 되면은 오랫동안 뭐 5년, 10년 이렇게 쌓이게 되면 변성이 오게 되고 병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디스크 병변이 진행이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보통 50세에서 60세 이상부터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디스크 부위하고 뒤에 있는 관절 인대 부분이 두꺼워지니까 안에 있는 이제 예. 신경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눌리는 협착이라고 하죠. 물리적으로 좁아진 걸 그 척추관 협착증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이런 과정들에서 병이 생기는 과정들에서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염증이 시간이 지나면 마르면 우리가 마치 우유를 엎지른 다음에 그럼 끈적끈적해지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이제 종이가 이렇게 되면 들러붙듯이 달라붙죠. 신경막이 디스크나 관절의 염증 부위에 들러붙게 되면 네. 디스크가 심하지 않아도 이게 땡기거나 아니면 또 신경의 그 혈류가 적게 되니까 신경이 다시 회복하지 않고 만성 통증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신경의 염증과 유착이 또 다른 질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진 않았지만 척추에도 충분히 염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을 좀 설명해 주셨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기는 건지 좀 구체적인 그림 보면서 알아볼게요. 네. 이게 우리- 단면이 있네요. 네, 이렇게 단면을 본 네. 그림인데요. 우리 척추의 구조를 살펴보면 척추가 이제 다른 관절과 다른 점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신경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경이 가운데에 있게 되고요. 네. 그 앞에는 이제 디스크가 있게 되고 뒤에는 관절과 근육이 있게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신경 앞에 있는 디스크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단단한 타이어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는 그 충격을 흡수하는 말랑말랑한 이제 젤리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이러한 그 젤리 구조인 수액 성분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혈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인식을 안 합니다. 근데 디스크가 변성이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진물 나듯이 스물스물 이렇게 뒤로 나오면. 나온다든지 네. 또는 이게 터져서 추간팔 탈출증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 같은 경우는 뒤로 튀어나오게 되면 신경 주변에 우리 몸으로 인식을 안 하니까 마치 신경 옆에 플라스틱이 있는 것처럼 강력한 염증을 유발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군요. 뒤에 있는 이제 신경 뒤에 있는 관절도 조그만 이제 손톱만한 크기의 관절이 있는데 이걸 네. 뒤에 있다고 해서 후관절이라고 합니다. 이 후관절도 디스크 변성이 있으면 압력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면서 무릎처럼 관절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무릎에 염증이 생겨서 막 물이 차듯이 후관절도 염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 신경 주변으로 염증이 만성화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막이 디스크나 이 관절 주변에 들러붙는다든지 또 그런 게 만성화되면 디스크나 관절 인대가 두꺼워져서 협착을 유발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부위를 저희가 그림 보고 좀 살펴봤고요. 유착을 불러올 수 있는 염증,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통 네. 염증하면은 그냥 좀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고 그냥 병원 가지 않고 놔두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염증은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해결은 됩니다. 네. 되는데 문제는 염증 생긴 이후에 그것이 이제 유착을 발생시킨다든지 또 만성 통증을 또 만성 염증 상태로 있다든지 네. 그 염증의 반응이 또 중요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디스크나 MRI를 찍어 보시면 디스크나 척추가 심하지 협착증이 심하지 않은데 팔다리가 저리고 엉치가 아프고 이렇게 디스크나 아니면 협착증 같은 비슷한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 디스크가 수술할 정도로 심하지 않고 근데 통증은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 운동을 열심히 해도 3개월 이상 만성 통증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 또는 또 이 신경통이 아플 때는 또 시리고 먹먹하고 화끈거리고 찌릿찌릿하고 바늘로 찌르는 듯하고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 딱 다쳤을 때 이게 쑤시고 아프고 네. 그런 반응보다는 아주 특징적인 신경 자체가 아픈 그런 신경병증성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예. 경우 신경막 유착, 만성 염증에 의한 신경막 유착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염증이라고 우리가 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빠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척추 질환으로 인한 통증은요, 목부터 허리까지 좀 다양한 부위에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치료 전에 통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알람이죠. 그래서 여기가 아프다, 네. 나를 고쳐달라, 신호를 또는 보내는 거죠. 자세를 바꿔달라, 예. 또는 아프니까 이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알람이 되는데 그런 알람을 너무 무시하면 그 알람이 이제 시계가 고장 나면 알람을 눌러도 이제 계속 반응이 울리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만성 신경 통증 상태로 갈 수도 그러니까 있고요. 수시로 아플 수 있는 네네. 거죠. 또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오거나 협착이 심한 경우에는 아무리 보존적 치료를 해도 신경이 눌리는 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으로 압박이 돼도 아프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증이 심하다고 하면 네. 그 염증은 이제 불같이 이제 올라오니까 그렇죠. 신경이 물리적으로 많이 안 눌려도 신경 통증이나 여러 가지 통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런 어디가 아플 때 단순히 이제 엑스레이나 MRI 찍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통증의 양상이 주로 이제 만성 통증인지 신경 원인인지 아니면 물리적 압박의 원인인지 또 맞아요. 염증이 주된 원인인지 그런 경우를 잘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치료를 예.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염증이나 유착으로 인한 통증인지 아니면 압박이나 협착으로 인한 통증인지를 일단 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통증의 원인이 뭐 둘 중에 어떤 건지 하나인지를 찾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치료에 들어가야 될 텐데요. 병증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치료법들이 좀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척추가 아플 때 치료를 하게 되는 단계는 보통 기본적인 보존적 단계부터 수술 치료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허리나 목이 아플 때 우리가 보통은 2주 정도 우리가 쉬거나 네. 보통 아니면 약을 먹고 또는 기본적인 물리 치료를 하고 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아까 보여드린 거 말고 그렇죠. 이제 좀 좋은 운동이죠. 근데 그런 운동을 하면 많이 보통은 좋아지세요. 좋아지는데 보통 2주에서 6주 이후에도 계속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내가 아프다 한다면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갖고 네. 통증의 원인을 잘 진단한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병원에 가시게 되면 기본적인 비수술적 치료 또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플 때는 혹시 병원 가면 무조건 수술하자고 할까봐 많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세요, 특히나 허리 같은 환자분들이. 경우에는 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그렇죠. 이제 또 신경이 같아요. 있기 때문에 네. 수술을 하자고 했을 때 선뜻 결정하기도 어렵고요. 네. 못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때는 보통 한 6주에서 3개월 이상 비수술적 치료를 열심히 최고 단계로 했을 때도 만약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된다. 네. 그럴 때라든지 아니면 대소변 장애가 온다든지 음. 아니면 팔다리가 운동 기능이 마비가 돼서 네. 아예 이제 들지를 좀 못한다든지 위급 네. 상황이네요. 그럴 때는 예. 48시간 안에 이제 응급수술을 하게 되죠. 어.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이제 비술적 치료를 하면 90%의 환자분들은 많은 호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수술적 치료를 한다고 할 때도 요즘에는 이제 카메라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요. 옛날에 이제 칼을 대고 근육을 절개하고 디스크를 절제하고 이렇게 하는 수술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요즘에는 이제 관절경 하듯이 내시경으로 병변에 직접 들어가서 카메라 기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네네. 척추 주변 이제 시야 확보가 많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요즘은 또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뼈가 불안정성이라고 해서 따깡따깡 이제 힘을 못 받을 때는 예. 나사목 고정술이라든지 그런 좀 더 나은 단계 수술을 고려를 하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되고요. 보통 이제 수술적 치료를 마비가 오지 않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통증 조절과 염증 완화 목적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주사 치료를 많이 하게 되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경 차단술 이런 신경 차단술은 보통 스테로이드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신경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관절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인대 구조가 있거든요. 네. 그런 쪽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 인대 치료, 우리가 증식 치료라고 하는 프롤로 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치료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재활과 주사 치료를 해도 계속 그 통증이 지속되고 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우리가 그 병이 괴롭힌다면 수술을 이제 고려하기 전에 마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라고 하죠. 그 네. 중재적 치료인 그 시술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 네, 치료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술 중 비수술에는 이제 신경 성형술, 또 풍선 확장술, 또 수액 성형술, 예. 그다음에 추간공 확장술 같은 여러 가지 비수술적 그 치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단계별 치료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허리나 목, 엉덩이 통증 또 발바닥 저림 때문에 힘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척추 질환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짝 열려 있고요. 자, 저희가 이제 앞서서 증상별, 단계별 척추 질환의 치료법을 알아봤는데요. 이 치료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치료 목표는 내 몸을 최대한 보존하고 또 우리가 100세 시대니까요. 그 단순히 안 아픈 것뿐만 아니라 내 몸을 최대한 보존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그 목표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척추 질환의 통증의 원인을 분석을 해서 신경이 문제가 크면 신경 치료를 하고 네. 디스크 병변이 주된 목적이면은 그쪽을 수술이든 비수술이든 치료를 하고 또 인대에 문제가 있다면 같이 치료해서 각각의 그 구성 요인들을 분석을 음. 하고 거기에 맞게 그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목표를 잘 세웠다면 이제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야 될 텐데요. 보존적인 치료를 이제 좀 제하고 2단계에서 해볼 수 있는 주사 치료부터 저희가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롤로 치료. 어떤 방식으로 통증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이것도 꽤 간단한 네네. 치료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 프롤로 치료, 우리가 흔히 증식 치료라고 하는 치료는 외래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간단한 그 주사 치료인데 한 네. 군데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힘줄이나 인대가 뼈에 붙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을 그 지탱하는데 뼈를 안정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해진 또는 부분 파열이나 아니면 틀어진 부분은 여러 가지 그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부분에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고 이 인대를 그 튼튼하게 하고 또 통증을 완화시키는 주사 약물을 음. 써서 우리가 낫는 힘을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몸에도 정상적으로는 재생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프롤로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적 프롤로 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재생 주사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우리 몸의 그 초기 단계에서 음. 그러니까 뼈나 연골이 변형이 오거나 아프면 치료가 굉장히 어렵거나 더디게 되기 때문에 네. 초기 단계에서 인대가 약해진 단계부터 이런 인대를 직접 치료해서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해주면서 통증까지 음. 또 한번 튼튼해지면 반영구적으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치료하는 프롤로 주사 치료가 음.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좀 나을 수 있도록 더욱더 도와준다라고 좀 생각을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초기에 해 볼 수 있는 치료법으로 이제 2단계 치료법 중에서 프롤로 치료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2단계를 넘어서 3단계부터 좀 할 수 있는 치료법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다양해지거든요. 수술 전에 해볼 수 있는 치료법들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신경유착 박리술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이름이 좀 네, 어려워요. 신경 유착 예. 박리술 또는 우리가 다른 신경 말로 성형술? 신경 예. 성형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면 무슨 신경에 무슨 성형 수술을 하느냐 이렇게 신경을 생각. 예쁘게 예, 만드냐 이렇게 그거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우리가 분들. 예. 영어로 이제 뉴로플라스티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음. 성형술이라는 그 번역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고요. 네. 좀 더 유착 아까 말씀드린 신경 주변의 유착을 박리하고 또 이제 치료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통은 우리가 척추 쪽이 아프다고 하면은 신경 차단술 또는 신경 치료를 먼저 고민하게 되고요. 그런 약을 줬을 때 협착이 심하거나 아니면 유착이 심하거나 이러면 약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계속 음. 우리가 목표하는 곳으로 약이 전달이 안 되면 또 그 치료가 어렵겠죠. 어렵죠. 예. 낫질 그래서 않죠. 네. 간단한 병들은 신경치료로 많이 좋아지는데 오래되거나 아니면은 병변이 심한 경우 음. 또는 근데 수술하기는 좀 아깝다. 그럴 때는 네. 이런 그 2mm 정도 되는 부드러운 그 의료용 그 특수 음. 기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시술기구. 네네네. 가느다랗네요. 그래서 이제 엉치뼈 쪽에 곡소 마취를 해서 네. 이렇게 진입을 하고 병변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병변에 직접 들어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경 치료보다 효과가 좋고 또 음. 수술적 치료가 아까울 때 음. 네, 내 몸은 이제 수술을 한번 하게 되면 이제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요. 맞아요. 예. 근데 기본적인 치료로도 안 될 때, 1, 2단계로 안 될 때는 음. 그다음 3단계인 그 비수술적 치료를 고민할 수 있죠. 이런 네. 치료들은 그 염증을 풀어주고 유착을 풀어주고 또 신경 기능을 회복시키고 또 기본적인 치료로 안 되는 병변들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음. 비수술적 치료 중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강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병변에 도달해서 약물을 투여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도 훨씬 더 좀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우가 주었던 치료 사례 있으시면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네네. 이분은 이제 54세 네. 남성분이었고요. 또 허리 통증이 오래되셨고 그러다가 이제 아프다 안 아프다를 반복하시면서 잘 음. 지내셨는데 최근에는 허리뿐만 아니라 이제 오른쪽 종아리까지 내려가는 좌골 신경통 증상이 나타나게 됐죠. 음. 그래서 MRI를 검사를 했는데 사업원 오른쪽에 신경을 압박하는 그런 병변이
발견되고 네. 또 주사 치료를 많이 하셨는데도 계속 그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마비가 안 생기고 또 수술하기에는 좀 아까웠던 네.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신경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고 오른쪽 다리 저리는 증상이 많이 좋아진 그런 경우입니다. 네, 54세 남성분의 사례를 만나봤고요. 네. 다음 사진 또 하나 좀 비교해 볼게요. 이게 단면 사진이네요. 네, 그렇죠. 그 아까 그 환자분 MRI 소견인데 왼쪽에 보면 이제 옆으로 본 모습이고요. 이분은 보면 일자허리죠. 일단 네. MRI 보면 그 위쪽에 보면 그 1, 2번 그 허리 디스크나 아니면 등 디스크 쪽은 가운데가 하얀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색깔이 마디마디 다르네요. 사이사이에 있는 그 마디가 디스크가 되는데 그 아래쪽은 이제 앉을 때 체중이 많이 받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허리 디스크는 4, 5번이 가장 흔하게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5번, 6번 또는 5번, 1번이 또 드문 이유는 4, 5번보다 물론 뭐 다른 데보다는 흔하지만 엉치뼈가 보호를 하기 때문에 체중이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네. 4, 5번이 흔하게 되겠고요. 또 옆에 이제 횡단면 MRI를 보시면 왼쪽이 오른쪽이거든요. MRI는. 그래서 신경이 눌리고 근데 그 압박 정도가 이제 수술할 정도로 심하진 않아서 신경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고 많이 좋아진 예후가 좋았던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신경유착 박리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치료 사례 하나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에게 적합한 시술 또는 뭐 수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의자 열려 있고요. 저희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 네. 잘 되셨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1세요. 61세시고요. 네. 예,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증상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전에 한 20여 년 전에 그 빙판에서 이제 빙판길에서 넘어졌어요. 오른쪽 엉덩이를. 네.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젊었으니까는 괜찮았었는데 네. 나이 먹고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좀 운동 좀 하고 산에 다니고 그러면 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저리고 그리고 허리까지 그게 통증이 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치료를 뭐 여러 가지 물리치료 뭐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네. 그게 호전이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냥 그때뿐이지 잘 안 네. 되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저쪽 이제 강남에 포를로 치료인가 뭐 그거 한 번 받아봤는데 몇 번 받아봤는데 받을 때는 괜찮은데 뭐 또 지나고 나니까 또 별로 그 효과가 또 뭐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네네. 선생님 지금 TV 보고 가지고 이제 상담 드리는 거예요. 예. 네. 일단은 많이 네. 치료도 하시고 계속 그러셨는데도 계속 아프셔갖고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넘어지셨다고 했는데 네.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넘어지고 아프면 보통 좀 쉬고 그러면 좋아지는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넘어졌을 때 다시 통증이 이제 사라지고 좋아지긴 하지만 또 그 예상치 못한 그런 동작들에서 척추 주변의 인대가 염좌라고 하죠. 염좌라는 거는 이제 힘줄이나 인대가 늘어나거나 파열이 되는 것을 염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척추 뼈나 디스크 주변에도 여러 가지 힘줄이나 인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아주 심하진 않아도 염좌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왜냐면은 이제 그게 크게 영향이 없었다고 하면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왠지 그 이후에 뭔가 내가 조금씩 간헐적으로 아픈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그 인대가 만성 염좌가 있으면 만성적으로 인대 이완증이라고 해서 약간 늘어나 있는 미세하게 1mm, 2mm씩 좀 늘어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안 좋은 생활 습관, 예를 들어 너무 구부정하게 앉는다든지 우리가 앉는 자세를 배우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바르게 앉기 이렇게 잘 못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척추 위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 또 운동할 때도 자꾸 이제 국민체조 하듯이 이렇게 예전에 많이 구부리는 운동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운동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해병대 같은 경우 윗몸 일으키를 많이 안 시켜요. 이제 전투력이 손실될 수 있다는 그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플랭크 운동이라든지 뭐 운동법을 자세히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다음에 이제 등산하고 나서 아픈 거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하면 올라갈 때도 문제지만 보통 내려올 때 약간 등과 무릎이 이제 구부러지면서 체중이 실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스틱을 꼭 2개 쓰시는 게 좋으세요. 그 스틱을 2개를 쓰고 체중을 골고루 분산을 하고 또 등산을 이제 불규칙하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삐끗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염자가 없어도 허리하고 무릎은 쉽게 무리가 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등에다가 이제 몇 킬로 이렇게 짐을 지게 되면 더 심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허리도 무릎도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면 압력이 가해지면 힘든데 프롤로 치료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프롤로 치료라는 것은 그런 인대 이완이나 통증, 그 근육과 인대 통증들은 굉장히 좋아지고 많이 척추가 실제로도 조금 튼튼해지는 우리가 용접하듯이 우리의 몸이 기계는 아니지만 용접하듯이 완전 무결하게 막 튼튼해지진 않지만 프롤로 치료하면은 인대 문제는 굉장히 완전 파열이 아니고 부분 파열일 경우는 또는 약간 늘어나거나 아픈 경우는 많이 좋아지고 그 효과가 반영구적으로는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우리가 진짜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허리 통증이 3개월 이상 오래가는 만성 통증인 경우는 디스크나 그 척추뼈나 관절 이런 척추체의 원인인 경우가 80%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성 잠깐 아프고 만 거 말고 예. 그래서 그런 경우 그 디스크나 신경 주변 다리가 또 저리시는 거는 이제 신경 저림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디스크하고 신경 주변에 어떤 상태인지 그 전문의 진찰을 받으시고 또 필요하다면 이제 엑스레이는 뼈만 보이니까요. 네. MRI 검사를 해서 저기 원장님 그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네. 근데 그게 저기에요. 그 뭐지? 이 오른쪽 엉치뼈가 살짝 내려앉았더라고요. MRI 예. 찍어봤더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그 결과들이 수술할 정도의 심한 병변이 아니면 그 프롤로는 이제 여러 치료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나 뭐 이런 네. 치료들을 먼저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이제 프롤로 치료로는 크게 효과를 못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의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좀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남은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테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빠르게 연결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그래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버님 보고 계신 TV 잠시만 좀 꺼주시겠어요? 네, 아버님 보고 계신 TV 잠시만 좀 꺼주시거나 볼륨을 좀 줄여주시겠어요? 네. 네네. 자, 준비되셨으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61세인데요. 네, 61세시고요. 그 어디가 좀 불편하신지 다리가 연세님께. 예, 좀 아파가지고 아내분이요? 다리. 쪽이요. 네네네, 설명해 주세요. 네. 양쪽 다리가 여기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전화드리는 거예요. 다리 무릎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아, 그러세요. 아,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무릎 관절보다는 척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거든요. 예. 예, 다리 관절이 아프신 거 말고 뭐 옆쪽이 당기거나 그런 증상은 없으실까요? 예. 아, 그러시면 통증이 약하기 때문에 무릎도 네. 치료를 하지만 예, 네. 오늘 주제가 좀 척추 쪽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 저리거나 목가 등 예. 혹시 좀 뭐,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주실 수 네. 있으실까요? 무릎이 언제 어떻게, 제일 예. 아프시죠? 야, 뭐 제가 이제 이 타일 공사 일을 많이 해가지고 아, 예, 예, 예. 무릎 그럼 쪼그리고 많이 작업을 많이 하시겠네요. 예. 네, 그렇죠. 이제 무릎도 모든 관절이 그런데 구부렸다 폈다 특히 쪼그리가 앉거나 또 안 좋은 네. 자세에서 이제 인대가 늘어난다든지 연골에 대한 압력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는 또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시다면은 또 무릎의 퇴행성 변화가 많이 또 허리도 네. 마찬가지죠. 구부리고 앉으면 이제 허리의 압력도 많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네. 무거운 거를 들 때 이제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하는 것도 안 좋고 무릎도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네. 그런 적절한 우리가 또 재활 과정에서 보면은 또 적합하게 그 자세를 잡고 일하는 법이나 뭐 무거운 걸 들 때 조심해야 되는 자세 이런 거 다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네. 무릎이 아플 때 보통 퇴행성 변화, 연골 손상 또는 여러 네. 가지 그럴 때는 무릎 안쪽이 아프게 되고요. 또 네. 힘줄이나 이렇게 되면 또 앞쪽이나 바깥쪽 또 여러 가지 물론 단순하게 네. 진찰을 직접 해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그런 그 자세를 일단 바꾸시고요. 또 네. 무릎을 90도 무릎이 많이 아프시면 90도 이하로 구부리는 것보다는 좀 무릎을 보호하는 것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는 심하지 않아도 통증이 오래 가기 때문에 또 일단은 오래 갈 수는 있지만 또 생각보다 또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네. 전문의하고 직접 상의를 하신 다음에 치료를 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주제와 조금 맞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이제 무릎 관절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 좀 열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나에게 적합한 비수술적인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방송 보시면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허리 디스크로 이제 신경유착 박리술을 받은 치료 사례 먼저 살펴봤고요. 허리 디스크만큼이나 또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게 바로 목 디스크인데요. 목 디스크는 치료하기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우리가 목 같은 경우도 이제 핸드폰이나 노트북의 사용량이 많이 증가하면서 네네. 질환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하면은 흔히 이제 목만 아프기 생각하기 쉬운데 네. 목 디스크 주변에서는 어깨나 팔로 가는 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아프다면은 허리 아플 때 다리가 저린 것처럼 팔이 저리거나 어깨가 네. 아프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어깨 질환인지 목 디스크가 원인인지 그런 것도 감별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목이 아프면 디스크 압력이 올라가거나 뼈 압력이 올라가면 또 날개뼈 안쪽 등이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네.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 허리가 아니라 엉치 가운데가 아픈 맞아요. 것처럼 예. 그래서 이렇게 목이 아픈데 자꾸 딴 데가 아픈 거를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원인은 목에 있는데 그렇죠. 증상이 이제 다른 곳에 네.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연관통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게 좋고요. 또 우리 두통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두통도 뇌나 어떤 머리에 직접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목 디스크만이라도 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경추성 두통, 네. 좀 말이 어렵죠? 이제 경추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두통을 느끼는 신경하고 목 디스크 있을 때 통증을 느끼는 신경에게 뭐와 같이 있어요. 그래갖고 목이 아픈데 뇌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두통을 느끼는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네. 또 이제 목 주변 근육이 많이 긴장되면서 긴장성 두통도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목 부위 통증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부위의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목 디스크 어떻게 치료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하지 않고도 증상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우리가 목 디스크뿐만 아니라 허리도 가능한데 디스크를 수술을 안 하고 직접적으로 비수술적 시술로 치료하는 방법은 수액선형술이 비교적 검증이 돼 있고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액선형술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이어 구조 말랑말랑한 안쪽에는 그 충격을 흡수하는 말랑말랑한 젤리 성분이 수액이라고 합니다. 또 1.1mm에서 1.5mm 같은 가느다란 바늘을 이용해서 마취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변에 직접 들어가서 디스크를 플라즈마 이온 분해를 하게 됩니다. 플라즈마 이온 분해라면 디스크를 태우지 않고 분해를 해서 또 수축시키고 응고시키고 해서 디스크가 아까 MRI에서 보면 까맣게 네네. 변성이 된 거를 다시 이전만큼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건강하게 해주고 디스크가 튀어나온 거를 이렇게 쪼그라들게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치료인데 비수술적 치료가 되겠죠. 네, 그래서 디스크 수액 성형술을 통해서 목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또 하나 준비해 오셨습니다. 영상 보면서 구체적인 설명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이제 네. 시술하는 모식도네요. 네. 목이 아니라 이제 허리 시술 영상인데요. 네네. 마찬가지로 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극을 이제 내비게이션 하듯이 내가 아픈 디스크 부분으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네. 진입을 하고요. 이렇게 전류를 전극을 하면 우리가 디스크 안에 있는 수액 성분이 이제 플라즈마 이온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염증도 좋아지고 안에 있는 수액 성분이 이제 수축 응고를 하기 때문에 뒤로 튀어나온 부분도 디스크가 말랑말랑하다면 많이 좋아지게 되고요. 또 이런 뭐 너무 딱딱한 디스크는 효과가 없겠지만 여러 가지 그 경우에는 꽤 많이 또 수술하기는 아깝고 디스크 자체가 계속 문제를 만들 때는 네. 또 고려를 할 수 있는 좋은 시술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목 디스크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디스크 수익 성형술 저희가 좀 영상을 통해서 만나봤고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하나 만나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49세 여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네요. 네, 49세 여자분이었고 이분은 허리나 목보다는 등이 너무 아픈 분인데 등은 큰 문제가 없으셨어요. 네. 근육이든 그 디스크든. 또 왼쪽 팔도 저리시고 밤에 아프고 밤에 아프다는 것은 이제 염증, 디스크 주변 염증이 심할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염증은 이제 밤에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 무릎도 마찬가지고 등도 마찬가지고 목도 마찬가지고 또 그러다가 이제 2년 전 교통사고 후에 통증이 더 심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이제 목이 이렇게 그 채찍처럼 이렇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이제 5번, 6번 목 디스크가 진단이 됐죠. 허리는 아까 4, 5번이 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목 같은 경우는 1번부터 7번의 뼈가 있는데 그중에서 5번, 6번이 제일 흔하고 네. 그다음에 4, 5번하고 6, 7번이 또 흔할 수 있습니다. 예. 이분도 옆에서 보니까 약간 일자목인 것처럼 보이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일자목에다가 예. 앞으로 약간 꺾여 있잖아요. 아. 그걸 우리가 머리가 어깨보다 앞으로 나가는 걸 네. 거북목 또는 아. 그 엑스레이나 MRI에서 이렇게 예. 꺾인 앞으로 꺾인 것을 이제 거북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평상시보다 디스크 압력이 굉장히 더 가해지는 5배에서 15배까지 네. 올라가니까 가만히 있어도요. 아플 수가 네, 있겠네요. 뭐 사고를 안 예. 당해도 일상생활에서 압력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자꾸 디스크가 이제 뒤로 밀리는 힘을 계속 받는 거죠. 예. 네, 다음 사진 좀 살펴볼게요. 이제 치료를 받았죠. 디스크. 네. 그래서 왼쪽 화면을 예. 보시면 이제 아까 MRI는 옆에서 본 모습이고 단면을 봤는데 이제 신경이 눌리긴 눌리고 이제 디스크 바깥쪽에 이제 타이어 구조가 약간 틀어지고 나와 있는 추간판 탈출증이죠. 근데 신경이 눌리긴 하지만 아직 신경 주변에 그 공간이 여유가 있죠. 그래서 네. 하얗게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수술하기는 아깝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액 성형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 보시면 이렇게 주사 치료하듯이 얇은 바늘을 들어가 있네요. 영상을 보면서 정확하게 네. 이렇게 디스크 안으로 들어가서 뭐 물론 이제 앞뒤로뿐만 아니라 이제 옆으로도 보고 실시간으로 보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디스크 수액 성형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디스크 수액 성형술이 갖고 있는 특징 간단히 정리해보고 또 다음 시술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디스크 수액 성형술은 이제 디스크 자체를 치료하고 또 뭐 10분 내외 길어도 20분 뭐 진입 시간까지 포함해서요. 실제로 이제 디스크를 치료하는 시간은 3분에서 5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개 없이 주사 치료하듯이 흉터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요. 네. 또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국소 마취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직접 하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의가 시행을 한다면은 비교적 안전하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자 디스크 수액 성형술이 갖고 있는 특징들 저희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허리나 목, 엉덩이 통증 그리고 허벅지, 다리 쪽까지 저림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다양해지고 있는 척추 질환 비수술 치료법 이제 두 번째 디스크 수액 성형술 살펴봤고요. 다음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은 신경 풍선 확장술이라는 시술이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하다기보다는 이제 신경 성형술, 신경 유착 박리술의 한 부분으로서 네. 풍선이라는 그 카테터 치료 기구 끝에 우리가 그 심장 혈관이 좁아지면은 이제 풍선을 확장해서 혈관을 넓혀주듯이 신경과 디스크 사이 유착이나 그 어떤 협착 미세 그 부드러운 조직에 협착이 있다면
풍선을 확장해서 이제 약을 투여하게 되면 일반적인 신경 소염술보다 네. 5에서 15% 이상 약이 잘 들어가고 또 시술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 신경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상담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시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7세입니다. 67세시고요. 예, 어떻게 불편하신지 증상을 좀 원장님께 설명해 주세요. 예, 얼마 전에 목 디스크 시술도 받았고요. 네. 그리고 허리가 지금은 제일 불편한 것이 허리에서 허벅지 있는데 통증이 오거든요. 네. 심하면 앉았다가 일어서면 허리를 바로 못 피겠고요. 네. 근데 엉덩이 쑥 빠졌다가 한참 다니면 바로 피질 수가 있고요. 다리 끄지, 허벅지 끄지 통증이 내려오거든요. 네. 그게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보통 앉았다 일어날 때 굉장히 힘드시고 걸으면 풀린다고 하셨는데요. 네. 걸을 때는 뭐 100m, 200m, 300m 이렇게 잘 걸으시나요? 예, 걷는 아. 거는 또 잘 걸어요. 근데 허리가 자꾸 좀 숙어지는 느낌. 네네네. 이때 보통 협착증이라고 하면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67세시거든요. 그러면 네. 목도 이제 디스크가 있으니까 시술을 하셨을 거고요. 네. 목 네. 디스크든 허리 디스크든 보통 안 좋은 꾸부정한 자세라면 같이 안 좋아지는데 누가 먼저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 허리가 이제 협착증이 있게 되면은 오래 걷지 못하는 파행증이라는 그 다리가 저리게 되죠. 걸을수록. 근데 어머님 같은 경우는 앉았다 일어날 때 더 힘들고 걸으면 더 편하다는 거는 또 앉을 때 이제 디스크 주변에 염증, 그 척추체 주변에 신경 주변에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가 너무 아프게 되면은 잠깐 안 좋은 자세를 해도 우리가 굉장히 아프거나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오히려 편해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협착증이 심하다기보다는 디스크 퇴행성 변화, 척추, 허리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꽤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앉아도 허리에 무리가 되는, 또 앉았다 일어날 때 우리가 허리를 펴고 나서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허리를 구부정한 상태에서 앉았다가 또 구부정한 상태로 일어나게 되면은 허리가 많이 힘들게 되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꼭 협착증이 아니더라도 디스크 변성이나 여러 가지 퇴행성 척추 질환이 의심이 되고요. 허벅지가 저린 거는 근육이나 그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협착이 심하지 않아도 염증이 심하다면은 좌골신경통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한 협착이 있을 수는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 기간이 기본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상생활에 힘들 정도로 오래 간다고 한다면 또 그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수술까지 가지 그럼- 않아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죠. 있겠죠. 이제 마비가 없으시고 네. 또 이제 통증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꼭 수술을 한다고 통증을 위해서 꼭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통증이 있어도 보통은 한 6주에서 3개월은 비수적 치료하면 보통 한 70에서 90%의 환자분들은 대부분 많이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세요. 네. 바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뭐 3개월 정도 치료해야 좋아지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3개월 정도는 열심히 치료를 받아보시고 그때 정 안 되면 마비가 없어도 수술을 고려를 한다. 또는 협착이 심하면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보통은 어머님 같은 경우는 염증도 꽤 있으실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비수술 치료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치료 받으시는데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70살입니다. 네, 70세시고요. 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작년에는 알통이 아팠거든요. 밤 되면 알통이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그랬는데 올 봄부터는 무릎 올라하고 땡기가지고 이제 MRI 찍은 게 협착증이라 해가지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는 8월 달부터 우리 아들 잘 아는 행한테 주사를 갖다 이제 한 달에 2번씩 또 3번씩을 8월 달부터 계속 맞았습니다. 맞아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 네. 날씨가 추운 게 그런가 무릎 올라 땡기고 알통이 아프고 걸음을 못 걷겠어요. 네, 네, 네. 얼마나 걸으시죠? 한 뭐 50m, 100m는 걸으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못 걸어요. 예, 굉장히
그 파행증, 협착증이 굉장히 심하신 상태신 것 같고요. 물론 예. 이제 MRI 찍고 진찰을 받아보셨으니까 이제 협착증이 진단이 된 상태인데 밤에 많이 아프시다는 거는 협착증이 있든 없든 간에 염증도 꽤 있는 거고요. 또 밤에는 이제 네. 천문에 가서 시부를 하고 네네. 이러면은 누자면 안 아파요. 가서 누우서만 안 아프고 걸으면 아파요. 네네네. 그리고 좀 서서만 아프고. 주사 치료를 보통 협착증이 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왜냐면 신경 치료를 하고 호전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사 치료를 먼저 하게 되는데 주사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뭐 대한민국 의사들의 실력이 보통 좋기 때문에 그 대부분 주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협착이 너무 심해서 보통 이제 주사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럴 때는 이제 그게 주사 치료는 이제 단순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재활 치료 1단계 치료가 아니고 2단계 치료가 되는데 안 되면은 이제 3단계 치료인 비수술, 시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뭐 신경 성형술이나 아니면 풍수 확장술이나 추간공 확장술이나 여러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협착이 너무 심하고 점점 이제 마비가 진행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수술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든 지금 주사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계속 반복한다면 또 스테로이드가 너무 과량 투여될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안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협착증의 경우에는 최근에 2016년도 그 연구 결과에 보면 1년 정도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안 쓰거나 신경 치료를 해봐도 크게 1년 뒤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스테로이드 쓸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없이 치료를 하고 그래도 계속 아프시다면 그 다음 단계 치료를 고민해봐야겠네요. 네. 다음 단계의 비수술 치료법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치료 계획 잘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다양한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인 치료법도 알아봤는데요. 이것들을 고려할 때 좀 주의할 점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모든 치료에는 이제 치료 목표가 있고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의 부작용은 제일 흔한 게 이제 그 감염과 혈종이 되겠죠, 출혈. 그렇지만 적절한 그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면은 우리가 그 무교 상태에서 실시를 한다면은 주사 치료, 우리 신경 치료 있잖아요. 네. 그런 치료처럼 위험도를 아주 낮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위험한 수술보다는 훨씬 안전할 수 있고요. 네. 또 주사 치료 정도의 위험도로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시술이든 수술이든 어떤 치료든 간에 그 다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술을 했는데도 왜 계속 아프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보시면은 이제 수술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수술하고 나서 관리가 재활이 안 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옛날에 그 척추의 병을 유발했던 안 좋은 자세, 안 좋은 운동, 또 뭐 너무 안 좋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너무 네. 어떤 운동을 열심히 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이 운동을 계속 해도 될지 말지 또 상의를 하시고 또 시술이든 수술이든 주사 치료든 어떤 치료든 간에 내가 일상생활과 그런 거 관리도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시술이나 수술 후의 관리도 중요하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다양한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인 치료법 살펴봤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병창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